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구촌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탈출 인파가 몰려서 아수라장이 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 소식 계속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예. 이 탈레반의 통제가 심해지면서 공항 주변으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카불 공항 안팎에서 20명 이상이 숨졌지만 이곳의 비극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카불의 한 미국 회사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한 여성이 가족들과 함께 카불 공항 게이트에서 불어난 인파에 밀려서 넘어졌는데 이때 2살배기 딸이 군중에 짓밟혀서 압사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공포를 느꼈지만 딸을 구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렇게 죽느니 여기서 명예롭게 죽겠다면서 공항에 다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탈레반은 미국뿐 아니라 아프간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 미군과 서방 구호단체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한 남성도 최근 탈레반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프간 동부 크나루의 한 언론인은 과거 탈레반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탈레반에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참, 그리고 이 탈출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에 탈레반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또 맞서면서 지금 뭐 또 내전 조짐이 뭐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먼저 탈레반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를 한 상황인데요. 네. 이 동시에 저항 세력 진압 작전에도 돌입을 하면서 아프간이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 자비울라 무자히드는 아프간 정치 지도자들과 새 정부 구성을 논의 중이고 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프간 북부 일부 지역에서 반탈레반 저항 세력이 결사항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의 지도자인 아흐마드 마수드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알아비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련에 맞섰으며 탈레반에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로 구성된 이 저항군은 현재 아프간 북부 판지시르와 파르완 또 바글란 등 3개 주를 거점으로 진지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특히 카불 북부 판시지르 계곡에는 반탈레반 항전 세력이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여기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선언한 암룰라 살레 제1부통령, 또 야신 지어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및 일반 군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AFP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일부 유화 노선을 취하며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탈레반 역시 이 판시지르 계곡에 수백의 탈레반군을 투입해서 저항 세력의 진압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나저나 이거 이쪽 뭐 지역 이름이라든지 뭐 사람 이름이 이게 참 읽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좀 복잡하죠. 참 그나저나 이게 아프간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G7 긴급 정상회의가 또 소집이 됐죠? 네,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올해 G7의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오늘 G7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고 또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면서 또 아프간인이 지난 20년간 누려온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쥐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참석을 합니다. 이 영국은 이번 회의에서 탈레반에 대한 경제 제재와 지원 중단 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군의 철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이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영국의 제재 압박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탈레반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미군의 철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이다. 이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좀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세계의 비 소식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올해 첫 태풍인 오마이스가 이제 접근하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한반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도 폭우로 큰 피해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중국인데요. 이 지난 주말 중국 산시와 허난 등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산시성 한중시 미엔현에서는 21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28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단수와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예. 또 도로까지 붕괴가 되면서 교통이 마비가 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중시에서 거주하는 만여 명의 주민들은 폭우를 피해서 긴급 대피까지 나섰습니다. 네. 또 미국 역시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에서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면서 최소 22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이 사망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요. 이 중 5명에서 7명 정도는 어린아이고 또 생후 7개월 된 쌍둥이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이 테네시주의 맥윈 카운티 지역에는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421.9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이 테네시주 1일 강수량 역대 최고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네. 이 종전 기록은 1982년 밀란 지역의 335.28mm였는데요. 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기지국 전화선이 파괴되면서 통신까지 불통이 됐고 또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기면서 또 일부 외곽 지역 도로까지 끊긴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8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에서 2020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이 열립니다. 이 먼저 패럴림픽에 대해서 소개를 덧붙이자면 네. 이 패럴림픽은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에서 주관한 스포츠 대회로 본내에는 척추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개최가 됐던 대회인데요. 이 본래 목적은 몸이 불편한 스포츠 선수들의 재활 치료였다고 합니다. 네. 이 1960년 로마 패럴림픽을 시작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 패럴림픽의 종목은 23가지로 골볼, 보치아, 배드민턴, 사격, 태권도, 탁구, 양궁, 역도, 유도와 함께 이 휠체어를 이용한 구기 종목과 펜싱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패럴림픽에는 2개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새롭게 채택이 됐는데요. 이 태권도와 배드민턴입니다. 이 태권도에는 우리 대표팀 1명 주정훈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배드민턴에는 7명이 참가를 합니다. 또 올림픽에는 없지만 패럴림픽에만 있는 고유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골볼인데요. 골볼이 뭐죠, 이게?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경기로 이 선수들을 눈 가리개와 앞이 불투명한 고글을 착용하고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 여느 구기 종목처럼 상대팀의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인데요. 예. 이 공에 방울이 들어있어서 이 선수들은 청각을 통해서 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음은 이탈리아어로 공이라는 뜻을 가진 보치아인데요. 이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로 공을 던지거나 굴리거나 발로 차서 이 표적부에 가장 가까이 던지는 스포츠로 동계올림픽 종목인 컬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특히나 우리나라는 2016 리우 올림픽까지 8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보치아 강국인데요. 네. 이번에도 많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오늘 있을 한국의 개회식 입장 순서는 162개 참가팀 중 중간인 81번째입니다. 예. 이번 개회식 입장 순번은 개최국인 일본의 히라가나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여하튼 우리 패럴림픽 국가대표팀에 진심으로 많은 응원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